진짜 제 계몽이 됐거든요. 이번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제가 계몽이 돼서 정말 그 김계리 변호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계몽이 됐다. 저는 계몽됐습니다. 그 말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라이브 주제로 삼아봤고요. 계몽되신 분들 다 모이세요. 이번에 지대로 계몽된 투탑 전한길 김계리. 저 완전 계몽됐어요. 탑3에 저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몽의 대상일 정도로 우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본인이 나는 계몽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계몽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우매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니까 그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계몽됐습니다. 여러분 계몽되지 않으셨나요? 계몽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계몽됐습니다. 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계몽됐나요? 김계리 씨 때문에 계몽됐어요. 윤통이 이제 필두에 있고요. 그 밑에 쭉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윤통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많아지겠죠?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근데 윤통이 계몽령을 주장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그걸 주장하는 이익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아주 큰 이익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국힘당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김계리 변호사도 뭐 여기 들어갈 테고 수뇌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요. 그것에 맞는. 그리고 보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유튜브로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왜냐면 이게 이득이 다 있거든요. 그게 경제적 이득이든 어떤 권력적인 이득이든 다 이득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왜 그러지? 우리가 선동당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득이 없어요. 불이익만 있죠. 불이익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실제 예를 들면 서부지법 막 정말 폭도가 돼서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돼가지고 재판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 불이익을 당하고 인생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된 거죠. 불이익만 잔뜩 있는데 왜 할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A그룹은 이해가 되고도 남죠. 근데 B그룹은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사기 당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하지 말고 일단 멈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물어봐.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A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을 뭐 쳐들어가 아니면 지금은 뭐 헌재를 뭐 휩쓸어버려. 산산이 부서질 거야 헌재. 막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 근데 자기는 안 하잖아요. A그룹에 있는 사람은 실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위법적인 행동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B잖아요. 그러면은 B에 내가 속해 있으면은 행동을 하기 전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왜 당신은 안 하냐고. 이게 정말 애국인데 왜 너는 애국을 안 하니? 라고 물어보고 A 뒤에 숨으란 말이에요. A가 하면 하세요. A가 하면. A가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면 A 뒤에서 A보다 작은 돌멩이를 던지란 말이에요. 근데 A는 가만히 있는데 B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계몽당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김계리 변호사의 그 헌재에서 한 최후 변론인가? 변호인 진술 있잖아요. 변호인 최후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감동했어요. 말 정말 잘한다. 목적어를 바꾸면 완벽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김계리 변호사의 화법대로 제가 무엇 때문에 계몽이 됐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감정이입을 하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계몽되는 순간이니까 계몽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이혼과 군 복무와 사업을 하느라 몰랐던 대통령이 저지른 폐악을 1인 독재의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진정한 국민 계몽을 위해 유튜브 영상 제작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포고령으로 저의 인간의 상하 스펙트럼이 아직도 협소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몽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계몽이 됐냐면 제가 정말 논어를 통해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그런 것으로 논어로 무장이 됐어. 이미. 그리고 이 인간의 스펙트럼은요, 여러분 좌우가 아니라 상하예요. 위아래예요. 좋은 사람은 위로 가고요. 나쁜 사람은 하류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인간의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깨우침이 있다 라고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류 논어를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인간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쓰레기도 등급이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문과 이 담화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완전 계몽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지표가 어떻게 넓어졌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등급이 있다. 이렇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자는 중인 이하하고는 말을 하지 않아. 왜? 중인 이하하고는요 형이 상을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아예 관계를 맺지 않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까,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을 이제 배우고 있고 제가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9등급 이 밑에는 쓰레기죠.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아, 쓰레기를 다시 또 나눠야 되는구나. 쓰레기 1, 쓰레기 2부터 뭐 9까지 다시. 쓰레기도 다시 9등급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규정할 만한 등급이 새로 생긴 거죠. 하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말고, 한자 아는 사람을 화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무식한 거를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참 대하기 어려운데, 부끄러울 치 있죠. 아, 내가 이런 기본적인 한자도 모르는구나. 부끄럽다.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쓰레기란 말이야, 쓰레기. 쓰레기는 하류로 모여요. 근데 이게 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류가 흐를류예요, 흐를류. 흐를류는 뭐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류는요, 계속해서 하류를 형성해서요, 그게 점점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계몽이 돼서 제가 생각한 하류가 더 넓어진 거예요. 지평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교양이 없고, 당연히 없겠죠. 교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교양이 없는 게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 단순히, 아,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가 아니라, 그냥, 아,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몽됐습니다. 완전히 계몽됐습니다. 공자도 이런 경험을 해요. 공자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공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요, 그것에 맞는 행동이 당연히 있겠거니 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언이고 이게 행인 거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은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부끄럽다,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겠지 라고 믿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공자가 제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제아가 공자가 표현하는 썩은 나무거든요. 후목이에요, 후목. 정인이 공정이니 자윤이 막 그런 좋은 말을 해. 근데 지 행동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만 꽂혀서 그것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좋은 말은 막 내뱉는데 행동이 없는 애를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가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재아를 겪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맞는 행동이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누구 때문에 계몽했어요? 제아 때문에 계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쁜 걸 보고 계몽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계몽하는 것보다 나쁜 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아, 혹시 나한테는 저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 나한테 저렇게 교양머리가 없고 말을 하는 거나 사리분별이 없고 생각하는 힘이 없고 이 뇌가 있는지, 내가 혹시 우동살이는 아닌가? 라는 사람을 경험해 봐야지, 아, 혹시 나는 저러지 않은지 이렇게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이번에 포고령으로 시작된 초 울트라 위헌 위법인 계엄을 통해서 계몽이 됐죠. 이 등급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계몽이 되셨나요? 거울치료라고도 하고요. 논어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혹시 나한테 그러한 점은 없는지 나를 살펴라. 내자성을 해라. 그 말은 논어에 나옵니다. 다. 그거를 현대적으로 거울치료라고 할 뿐이죠.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과 탄핵, 파면시키는 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그걸로 공격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공자님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죠. 아, 그래. 얘는 몇 등급이구나. 그리고 대화하지 않죠. 설마 이런 인간이 있겠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당할 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리고요, 이거는요, 탄핵이 인용될까 기각될까는요, 당연히 인용이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봐도 절차 위반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몽령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헌법에 없어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을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 있죠. 계엄은. 근데 그 계엄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나요? 대통령의 권한도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왕정에 살고 있지 않아요? 왕이라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법치주의 제도에서 부여된 권한이고요. 계엄도 헌법에 있죠. 헌법에. 태생적으로 지가 갖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헌법에서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요건,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요, 몇 번 이상 탄핵이 있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다고요. 예산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탄핵할 수 있다? 없다고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국민을 계몽하고 싶어서 했어요?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요. 내가 정보가 더 많아? 아니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네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든 간에 요건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 요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개헌을 할 문제지 네 멋대로 계엄을 할 수 없다고요. 아셨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죠. 근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는 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위헌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안 열렸다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죠? 윤통의 생각은 이거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주권이라잖아요. 주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 주권이 뭐냐 따져보면 본인이에요. 본인. 법치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 중세로 갔어요. 중세. 뭘 더 볼 게 있나요? 볼 게 없어요. 국민 호소형 계엄이다? 아, 없다고 그런 게 헌법에. 그래서 헌법을 유린했다는 근거가 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이제 구등급 당연히 쓰레기인데 쓰레기에서도 저기 밑에 맨 밑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